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잊고 있었던 대기오염은 도시의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도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맑은 공기에 대한 선호가 늘었으며 식물과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건물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물원은 유전자은행 역할을 하는 학술적인 시설이었다. 또한 식물원은 약물을 수집하고 저장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센터이기도 했다. 최근에 지어지는 식물원은 시민들이 여러 식물을 구경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쉴 수 있는 공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 식물원의 역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공공성을 띠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식물원은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문제, 특히 환경 문제와 단절된 독립적인 건물이 아닌 미세먼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탄소 제로를 위한 주체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공기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필터는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컨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고, 필터 없이 수증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간단하게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하부에 있는 챔버는 위쪽으로 고온 수증기를 분무하고 상부에 있는 챔버는 저온 수증기를 아래로 분무한다. 이 과정에서 난료가 형성되는데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미세먼지는 팬과 난류로 인해 연장구획판을 이동하며 수증기에 포집된다. 미세먼지가 포함된 수증기는 급속 응결되어 관을 통해 배출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는 배출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식물원은 크게 연구실, 문화시설, 온실, 3개의 공간과 설비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를 얻어 4개의 공간들이 기계의 부품과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공기정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도록 계획해 보았다. 건물의 에피는 기계의 흡입부와 같이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미세먼지는 기계와 같이 건물의 공기정화 설비들을 따라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를 품고 있는 온실은 설비의 아랫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수증기를 공급한다. 난류를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온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연구실을 위에 배치하였고, 정화된 공기는 건물 내부에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식물원은 주로 공원과 인접해 있거나 수목원의 일부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식물원의 온실을 구경할 수 있다. 이렇듯 식물원은 공원의 방문자들에게 좀 더 확장된 경험을 선사하며 공원의 기능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서울에 다양한 공원이 존재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공원인 서울로는 서울역 근처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의 역할을 아쉬워했다. 주로 서울로 근처 휴식공간과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사이트 특성상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로 인근을 사이트로 선정하여 식물원과 서울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트는 청파로 426과 432 일부를 택했다. 공원 근처에 미세먼지를 흡수해 맑은 공기를 배출하여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공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건물의 주출입구를 다리와 같은 레벨로 정하여 자연스러운 유입을 이끌었다. 새로 생긴 동선은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벤트를 제공하며 긴 야외 동선을 잠시 정지시켜주는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서울로에서 내려와서 바라본 식물원의 모습이다. 서울로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이 식물원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하나의 긴 중심 코어로
온실, 문화시설, 연구실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1층에는 온실이 위치하고 2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한다. 3층에는 대기오염과 식물 관련 연구실이 위치한다. 그늘이 없이 계속되는 긴 야외 동선을 거쳐온 시민들에게 이 문화공간은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건물에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많은 양의 설비들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기존의 식물원은 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설비들이 사용되었지만 이 건물은 반대로 공조 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수증기를 생산해낸다. 효율적인 수증기 생산을 위해 온실의 밀폐와 적절한 환기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심 코어만을 이용하여 온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존의 식물원은 여러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식물을 배치하지만 이 건물은 식물의 최적의 광합성을 돕는 방식으로 배치한다. 건물 안에서 공기정화에 관여하는 설비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 프로세스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6가지 설비도 어떤 물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기와 관련된 설비들, 미세먼지 정화와 관련된 설비들, 물과 관련된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간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뒤에서 더 설명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질 개선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설비들이 구조체의 역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구체화시켜 보았다. 지하에 위치한 물 정화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집한 물은 정화되며 정화된 물은 다시 온실에 있는 식물들을 위해 사용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공기정화 메커니즘을 도식화시켜 보았다. 맨 처음 건물의 외피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동시에 온실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미세먼지 정화 설비로 공급된다. 배관 내부 정화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가 수증기에 포집되고 정화된 공기는 덕트를 통해 건물 내부로 배출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포집한 수증기는 물이 되어 아래로 배출된다. 외부 환경과 가장 먼저 만나는 외피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외부 공기가 들어가는 구간과 정화된 공기가 배출되는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인면의 디자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재료 대비 접촉 면적을 가장 넓힐 수 있는 구조로 육각형을 채택했다. 또한 식물의 기공과 비슷한 원리로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에 반응하며 구멍을 조절할 수 있다. 외피를 이루는 재료는 광촉매 콘크리트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도식화된 화학 절차에 따라 공기정화 프로세스를 극대화시킨다. 이제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21세기의 중요한 쟁점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 우리는 건축적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